안녕하세요. 손해사정사 이재영입니다. 오늘은 절취운전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려 하는데요. 만약에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잠시 휴게소에 들려서 음료수나 담배 이런 걸 사려고 잠시 휴게소에 들려서 자동차 키를 꽂아 놓은 채 내렸는데 누군가 내 자동차를 훔쳐 타고 가다가 사고를 냈다면 이럴 때 법률 관계는 어떻게 될 것인가? 보상 관계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절취운전, 지난 시간에 미성년자들이 아버지 차를 훔쳐 타고 가다가 사고를 낸 경우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모르는 사람이 남이 내 차를 훔쳤을 경우, 이럴 때 어떻게 그 보상 관계가 어떻게 되는가? 또는 기타 법률 관계가 어떻게 되는가? 처벌 문제는 어떻게 되는가? 기타 받을 수 있는 수단의 문제는 과연 또 있는가? 이에 대하여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난 시간에 미성년자가 아버지 차를 훔쳐 탄 것, 이거는 차를 돌려줄 의사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절취가 아닌 무단운전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절취운전의 경우에는 차를 돌려줄 의사가 없는 겁니다. 차이점은. 대부분 무단운전의 경우에는 일정한 신분관계가 있는 경우, 즉 아버지와 아들이라든지 아니면 사장과 종업원, 즉 주인의 허락 없이 임의로 운전하는 것을 무단운전이라고 하고, 절취운전은 허락 없이 운전하는 건 똑같지만 이런 일정한 신분관계가 없는 자들이 운전했을 때 보통 그 차를 아예 내 소유권으로 만들려는 의사, 아예 돌려줄 생각이 없는 것, 이런 경우에 절취운전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구별되어야 될 용어, 우리 용어에 대해서 좀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요. 이 차량, 운행이란 말이 나오고, 또 차량의 보유자라는 말이 나오고, 차량의 소유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세 가지 용어는 어떻게 보면 비슷하지만은 다릅니다. 우선 차량의 소유자는 말 그대로 그 차량에 등록된 사람, 즉 실질적인 차량의 소유주, 그 차량의 소유자죠. 가장 좁은 개념입니다. 좁은 개념. 그럼 차량의 보유자는 소유자와 어떻게 다른가? 보유자의 개념은 이런 차량의 소유자는 물론 차량을 정당하게 운전할 권리가 있는 자. 예를 들어서 부부 한정 운전 특약을 했다고 가정했을 경우 그 차량의 소유주는 남편이거나 아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부 한정을 했기 때문에 둘 모두 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권리자입니다. 또는 친구, 내가 너한테 운전해라 허락해준 친구, 누구나로 가입했을 경우에 이 허락받은 친구, 이 또한 허락 피보자로서 차량의 보유주입니다. 즉 차량의 보유주라는 개념은 차량을 정당하게 운전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소유자, 보유자, 운행자. 그럼 운행자라는 개념은 이보다 훨씬 넓은 개념입니다. 차량의 보유자는 차량을 정당하게 운전할 수 있는 권리자를 말한다고 했는데, 차량의 운행자는 정당한 권리가 없는 자도 포함됩니다. 이 사례에서처럼 절도범, 차량을 운전할 정당한 권리가 없는 자를 포함하는 개념이 차량의 운행자입니다. 우리 대법원 판례에서는 이 운행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운행이란 무엇인가? 운행이라는 개념이 상당히 이게 정의가 명백하게 내리질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널리 내 차가 이 운행이라는 개념에 두 가지 요소가 들어오고 있는데, 운행 지배 또는 운행 이익. 이 운행 지배라는 거는 내가 직접 운전을 하거나 직접 관리하고 있는 등의 직접적인 지배는 물론 지난 시간에 무단 운전처럼 멀리 떨어져 있을지라도 운행 지배 가능성만 있다라면 운행 지배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운행 이익, 내가 차량을 타고 어디 멀리 갔을 때, 이동할 때 이동의 이익이 있고, 그 밖에도 차량을 보유함으로 인해서 내가 사회적 지위, 여러 가지 활동상의 이익들이 있는데, 이런 기타 이익들을 다 포함하는 개념이 운행 이익입니다. 즉 운행이라는 말은 상당히 넓은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 차량, 다섯 번째 주제, 절도,
차량을 휴게소에 꽂아 놓은 채 잠시 물건을 사러 갔는데 절도범, 도둑놈이 차를 몰고 나가서 사고를 냈다. 이런 경우에 그 피해자는 누구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되는가? 그 다음에 절도범은 어떠한 처벌이 내려지는가? 일단 절도범에 대한 처벌 문제는 남의 물건을 훔치는 건 절도죄입니다. 형법상 329조 형법. 절도죄는 6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나 선박 항공기 등 원동기 장치 자전거 등은 비록 내 소유의 의사로 아예 점유를 이전하는 것을 절도라 그랬죠. 이런 점유 이전의 의사가 없을지라도 남의 허락 없이 운전을 해도 그 자동차 등 불법 사용죄가 되기 때문에 이 또한 처벌을 받습니다. 형법 331조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가료에 처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도둑놈 경찰관서에 잡히면 당연히 처벌받겠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피해자 입장에서는 누구한테 보상을 청구해야 되는가? 이 차량 소유주한테, 보유주한테 청구를 해야 되나? 아니면 도둑한테 청구를 해야 되나? 일반적으로 절도범의 경우에는 그 절도하는 순간 차량 소유자나 보유자의 그 책임은 면하게 됩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차량 소유자나 보유자가 책임을 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처럼 사례처럼 차량 키를, 즉 차량 열쇠 관리를 잘못해서 도둑놈이 차를 훔칠 수 있는 빌미를 주었다면 이 또한 운행 지배를 상실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판례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둘 모두 손해배상을 질 의무가 있습니다. 자동차 소유주든 도둑놈이든. 그런데 피해자 입장에서는 누구한테 청구하는 게 유리할 것인가? 만약에 자동차 소유주가 자동차 종합보험에 들었다면 보험회사는 그 가해자들을 대신해서 보험금이라는 명목으로 합의금을 물어주는 개념이라 그랬죠. 대신 보험회사, 당연히 보험회사에 청구하는 게 유리하겠죠. 그런데 만약에 자동차 소유주가 보험을 들지 않았다. 그런 경우에는 도둑을 상대로 소송으로 청구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도둑놈이 돈도 없다. 소송에서 이겨봐야 물어줄 돈도 없다. 자동차 소유주가 보험도 안 들었다. 이럴 땐 누구한테 청구해야 되는가? 이럴 때는 청구해봐야 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실익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그냥 내 보험으로 처리하거나 나라의 지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나라의 지원을 받는 거는 이런 도둑놈, 어떤 책임보험조차 가입하지 않은 차량에 의해서 사고가 발생했거나 뺑소니 차량, 보유자 불명, 누가 가해자인지 알 수 없는 경우죠. 이런 경우에는 우리 피해 지원 사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정부에서 책임보험의 범위 내에서 해주게 돼 있는데 사망이나 후유장애의 경우에는 1억 5천까지 최대, 그 다음에 부상의 경우에는 최대 3천만 원까지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일명 정부 지원 사업이라고 합니다. 이런 걸로다가는 만약에 사고가 크게 났을 경우에는 제대로 된 보상이 이루어질 수가 없겠죠. 이거는 임시방편적인 겁니다. 그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보험, 내 자동차 보험은 패키지 보험입니다. 내 자동차 보험에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 항목을 통하여도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또한 완전한 보상은 받으시기가 어렵고 자동차 보험 지급 기준, 대략 실제 손해액의 한 80% 수준 정도 보상을 받으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자동차 종합보험은 이렇게 유용한 겁니다. 상대방이 보험이 없어도 내 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타,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 그 다음에 내가 다쳤을 때 피해자, 우리 일반 상해보험이나 기타 보험들 많이 가입하시잖아요. 실손의료비 보험이라든지 이런 것으로다가도 어떤 자동차 보험에서 받지 못하는 항목들이라든지 아니면 또는 후유장애나 입원 일당 이런 건 중복해서 모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무단운전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이번 시간에는 절치운전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둘이 갖는 핵심적인 차이는 절치운전과 부단운전. 이거는 보통 신분관계가 있느냐 없느냐. 즉 신분관계가 있으면 차량을 실제로 훔칠 의사는 없죠.
그냥 무단으로 운전하는 거죠. 허락 없이. 이런 경우가 무단 운전이고 아예 차량을 훔칠 의사가 있는 경우는 전치 의사. 이럴 때 발생하는 가해자에 대한 형사 처벌의 문제, 그다음에 피해자는 어떻게 보상을 받는가, 그다음에 기타 받을 수 있는 수단은 어떤 것이 있는가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도 또 유익한 강의 계속 이어갈 것이니까 이재영 손해사정TV 많은 시청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손해사정사 이재영이었습니다.